국내 언론 보도와는 반대로 인도네시아 행보로 인해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지만 이와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KFX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의 KFX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됩니다. 그런 위대한 사업을 한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여부로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른 매체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내용인데요. 사실 한국의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며칠 전 국내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기로 했다며 확인까지 거친 내용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간의 인도네시아가 보인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애를 태웠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소식을 반겼는데요. 하지만 고의든 실수든 이 보도는 결국 오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일 방위사업청이 보도가 오보임을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형 전투기 KFX를 놓고 인도네시아 전투기 IFX 공동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재협상을 했다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입 기간을 연장해 오는 2031년까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미뤄왔던 분담금 중 일부인 1,320억 원도 송금했으며 앞으로 KFX 공동개발에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이 해프닝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속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오 국방부 장관이 보인 행보가 이번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꺼리투브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대립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전투기 최소 필수 전력이라 하는 MEF 획득 계획을 수립해 1차 2014년, 2차 2019년, 최종 2024년 목표로 최소 36대에서 최대 48대의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당장 자국을 지켜줄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KFX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조바심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프라보오 국방부 장관이 의회와 대통령의 지적과 만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 15기를 구입하는 논의를 추진했지만 현지 언론의 비리 폭로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유로파이터를 들여와도 모자른 판국에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들여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최대 2발과 연료탱크 1개 장착, 그리고 적외선 센서 IRST 등을 제거한 최소한의 기체 시간당 유지비는 5만에서 6만 6천 유로 이상이 들어가는 가성비 폭망 수준의 기체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장 능력은 대한민국 FA-50보다 떨어지는데 기체 가격마저도 한국 경공격기보다 3배에 달하는 금액에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오 국방장관의 검은 커넥션이 있느냐는 의심들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라보오 국방장관이 프랑스 라팔을 구입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인데 라팔은 매년 22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린 주문반도 80대인데 이집트, 카타르, 이란 물량을 감안하고 최근 그리스가 주문한 18대까지 합하면 인도네시아는 2027년 이후에나 초도 주문한 기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이런 상황이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투기 사업은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갈팡질팡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문제가 큰데요.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도 국방장관 교체까지 심각히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KFX, I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사업비 납입 지연을 반복하자 그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난, 코로나19 팬데믹, 프라보오 국방부 장관의 방해 등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분담금 미납금이 누적되고 있어 결국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기지표 하락 및 공공부채 증가와 위태롭게 재임에 성공한 조코위 정부 내 불협화음, 공공방역 등 여러 측면에서 위기 상태로 IFX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초기 지분 20%에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게 조정을 요청했고 현재는 18.8%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도 국방 예산마저 삭감해 방역과 복지에 우선 편성하면서 저개발 국가일수록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가 중 15위로서 국민총소득 GNI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적개발 원조 ODA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ODA 수행 실적 규모는 25.2억 불, 하나 3조 원에 달합니다. 29개 회원국가 내 약속이기에 매년 해당 금액을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곳에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열악한 국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저개발 국가의 위상에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자된 수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16,056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섬을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국가 PPP 프로젝트에 대한민국 국내 대기업 2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ODA의 자금을 활용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방식으로 진행한 이후 공개 입찰에 참여해 4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카르타 방조제 신설 사업, 수도 이전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등 역대급 국가 사업을 ODA 방식을 활용해 선점 후 정식 계약을 수주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대단히 의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탈중국화와 탈일본 자본 침식에 매진 중입니다. 그 공백을 대한민국이 메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UN 비회원 국가임에도 1952년 UN을 통해 우리나라에 14만 달러의 전후복구 지원금을 보내주었던 나라이고 이때 보내준 지원금의 규모가 일본이 지원한 금액과 거의 같았을 정도로 이 돈은 당시 대한민국의 전후복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감싸주는 포옹력을 보인 것인데요. 한국, 인도네시아 간 IFX와 관련해 논란을 키운 가장 큰 의혹에는 브라보 국방부 장관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우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장관지의 관점에선 그의 최근 행보는 거의 기행에 가깝습니다. 그는 국가를 우선한 국익과 민주주의보다는 강성 이슬람주의와 차기 대권에 편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밀어주는 정치 세력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인물입니다. 한국이 방산무기를 인도네시아에게 수출할 수 있던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 조코이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인이 초대 주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였던 인연으로 한국과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양국 간 친밀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한국 정부와 양국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TOC 고등원령기 도입과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때 IFX 사업 참여자 관계에 초석이 다져진 것인데 현재 조코이 대통령은 교통지역과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동부 깔리만탄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어 여야 간 협력이 절실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결단으로 자신의 반대파인 브라보 측을 끌어안기 위해 전격적으로 브라보를 국방부 장관에 입각시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국가 공공기관 산업인 PPP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을 명시한 PPP 블루북을 공고합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의회로부터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KFX, IFX 사업도 이 PPP 블루북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예산도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KFX, IFX 개발 분담금 지급 및 수령은 국제무역 거래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측이 은행을 통해 신용장 LC를 개설하면 카이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한국 내 지정은행에서 분담금 지급을 요청하는 LC 내고를 진행합니다. 인도네시아 은행이 LC 내고 요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자가 은행의 분담금을 예치하고 카이가 국내 은행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측 계약자가 분담금을 입금하려 해도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 의회가 나서서 중고 전투기 수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KF-X, IF-X 사업은 의회가 승인한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 지출에 동의하라고 압박해도 브라보 국방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러시아제 전투기 추가 수입도 금지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브라보 국방장관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 때문에 KF-X, IF-X 사업과 관련한 온갖 어측이 난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올해 4에서 5월 완성된 시제품이 실물로 드러나는 순간 인명권자를 배신하며 조코이 정부에 흠집을 내고 난간으로 몰아가던 브라보의 계획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수세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한 방송사의 오보 여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도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골치 아파하던 브라보 국방장관에 대한 확실한 교체 명분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